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아이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 얼굴이 조금 이제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블라인드를 이렇게 또 열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인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부에 있는 이제 메인주에서 어제 또 이제 아이스가 뭐 불체자 단속을 이렇게 또 했나봐요. 불체자 단속을 이렇게 또 하면서 한 명이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또 이제 발생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텍사스 휴스턴에서 어떤 이제 멕시칸 분이 일을 이렇게 또 하러 가시다가 아이스 단속을 이렇게 또 하다가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메인주에서 어제 아이스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세세한 정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현장에서 세부 정보를 수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FBI까지 나서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지금 계속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제 아이스가 텍사스에서 휴스턴에서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이제 멕시칸 분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 전역으로 뭐 시위 같은 것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또 아이스가 단속을 이렇게 또 심하게 하면서 사람을 막 죽이느냐 사살을 이렇게 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 가운데 어제 또 이제 메인주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또 더 많은 뭐 시위 같은 것들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스라고 하는 이 기관의 그 신뢰도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이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뭐 사살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막 사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스 기관의 신뢰성 그리고 이제 공식력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시험대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하네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아이스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이 불체자를 이렇게 또 단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살상 같은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 뭐 범죄자들이 아니거든요. 범죄자들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시민들까지 2명이나 이제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도 이 아이스들로 인해가지고 사망한 이 멕시칸 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래 몇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에 대한 비판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이 아이스들 정신 좀 이렇게 또 차려가지고 이런 살상 같은 것들은 절대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체자라고 하면은 불체자 모두가 이 범법자가 아니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사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범죄가 없는 일에야 뭐 절대로 뭐 이런 이제 총격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하면은 안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또 계속해가지고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또 이제 이란이 선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뭐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이런 곳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이 미사일, 뭐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군 기지가 공격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미군에서는 이제 바로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사일 날라온 곳 그리고 드론 날라온 곳을 향해 가지고 다 파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날라오고 있었던 미사일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요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란을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란의 강경파들이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이렇게 또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한 지가 4개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보복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또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미군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내리기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란에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질 자격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려고 하는 그런 선박들은 우리한테 돈을 내야 한다, 통행료를 내야 한다 라고 이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측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은 지금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란이 통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서로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고 하면은 너네들이 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여기는 그냥 개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번 주에만 뭐 100척 이상의 선박들이 뭐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뭐 이란이나 서로 뭐 계속 공격을 막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현재 뭐 거의 봉쇄가 된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갑자기 이제 마비가 이렇게 또 돼버려가지고 하루에 10척 정도의 뭐 14척 정도의 선박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류가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마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오일 있지 않습니까? 원유의 가격이 지금 급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브렌트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가 급등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78달러를 기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거의 뭐 80달러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원유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 있는 그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이랑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7센트가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미국 평균 갤런당 3달러 87센트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제 오랜만에 그 랜드크루저를 타고 나갔거든요. 랜드크루저를 이제 타고 나가서 코스코에 이렇게 또 갔다가 이제 코스코에 간 김에 기름을 이렇게 또 넣었거든요. 와,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5달러가 넘어서고, 그리고 이 랜드크루저이다 보니까 기름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기름을 넣고 있는데, 아니 뭐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50달러쯤에 멈췄거든요. 멈춰가지고 이제 엔진을 걸고 이제 나가는데 기름이 한 반 정도가 있었어요. 반 정도가 있다가 그냥 그거 채우려고 그 기름을 이렇게 넣었다가 50달러만 넣었는데 4분의 1 조금 넘게만 이게 찬 거예요. 4분의 1 조금 넘게 찬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만약에 엠코였을 때, 엠프티였을 때 이 만땅을 이제 채우려고 하면은 한 150달러 정도, 뭐 160달러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거의 200달러까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를 본다고 예전에는 한 100달러면은 만땅을 이렇게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랜드크루저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뭐 거의 대부분 전기차를 이렇게 또 타고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SUV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트럭을 또 이제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니 어떻게 타고 다니지? 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또다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 특히 이제 중산층들, 뭐 저소득층들 굉장히 또 힘들지 않을까. 저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정신 나간 소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미국이 더 이상 공짜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해협을 지키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을 시작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전쟁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호르무즈 협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이 봉쇄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떠한 나라가 여기가 이제 우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행료를 요구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여기는 프리였어. 그냥 그 누구나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이 호르무즈 협이 지금 이러한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란에서도 이 통제권을 전혀 건드리지를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협이 봉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지금 당장만 문제를 이제 보고 움직인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장기를 두거나 체스를 이렇게 두는 데 있어서도 항상 뭐 두수, 세수, 네수, 다섯수 앞서 본 다음에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없어. 지금 현재만 보고 그 현재에 맞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바보 같은 1차원적인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가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이 지지를 이렇게 또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호르무즈 협이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이 시작을 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비난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 호르무즈 협을 통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여기는 우리 해협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 해협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그 선박들이 우리한테 통행료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이제 지켜주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그 비용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그 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야,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뭐 저는 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미국 편이기는 편이지만,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분명히 호르무즈 협은 막힌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막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에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한 뒤로부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이란의 이 통행료를 이렇게 또 거두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이란을 이렇게 또 막고 있으면서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이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지금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아마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협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될 것이다, 가디언 오브 엔젤스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안드로메다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랑 지금 뭐 휴전을 뭐 하고 있기는 있는데 뭐 두 달 동안 뭐 연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서로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휴전이 지금 뭐 없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르무즈 협에서 또 다시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못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대략 한 하루에 10척 정도만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안드로메다급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좀 짜증나지 않나.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피들 아닌 이에야
정상인 사람들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거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부터 계속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 막힐 것이다. 그리고 뭔가 또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겠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통행료를 받을 것이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와, 진짜 다른 나라들에서는 진짜 개짜증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가 전쟁을 일으켜 놓고 지가 지금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생각.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업보가 쌓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먼 훗날 이제 미래에 이게 다 또 이제 업보로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또 미국이 이제 나중에 큰 대가를 또 치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치 맥코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미치 맥코넬 상원 의원이 84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달 전쯤에 한 6월 14일쯤에 집안에서 갑자기 응급실에 이렇게 또 실려 가가지고 뭐 CPR도 받고 뭐 심정지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이나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미치 맥코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별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또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왔습니다. 미치 맥코넬은 식물인간이 벌써 됐다. 미치 맥코넬은 벌써 사망을 했다. 한 달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아무런 얘기를 이렇게 또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제 이제 미치 맥코넬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살아있다라고 이제 사진을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왜 내가 이제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해가지고 어떠한 것들로 입원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는지 다 설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치 맥코넬은 이제 자신의 집에서 6월 14일에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제 넘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의식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CPR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그리고 뭐 치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기사에서는 낙상 사고를 당해가지고 잠시 의식을 잃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었던 중에 경미한 뉴모니아 폐렴 치료도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도 이렇게 또 해봤다고요.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골절도 없었었다고 하고요. 뇌진탕도 없었고 뭐 심장마비도 없었고 뇌졸중도 없고 종양도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치 맥코넬은 지금 뭐 건강하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치 맥코넬은 이번 이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세대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다 보니까 취약함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기를 주저를 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인인데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숨기게 되었다. 한 달 동안 입원을 해 있는 것을 숨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맥코넬은 재활센터에 있다고 합니다. 재활센터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당장 상온으로는 복귀는 할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여기 이제 재활센터에서 계속해가지고 업무는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존 인증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와이프랑 살짝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이런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시다시피 린지 그레이엄 분께서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가 많이 드신 이 의원들에 대한 엄청난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 사망한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동맥 박리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심장 마비로 이렇게 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는데 의원직을 이렇게 또 맡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은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지금 현재 이제 미치 매코넬은 아무데도 이제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정치권의 이제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 물러날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우회적으로 좀 이제 까고 있다라고 합니다. 고령의 정치인들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또 까고 있다라고 하네요. 진짜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드셨다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물러설 때도 알아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정치계에도 크나큰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물러날 때에는 물러나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스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코스코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스코에서 그 디지털 지갑에서 새로운 기능이 확대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이 기능을 이렇게 또 넣었다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지도 않고 뭐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앱에 그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그냥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또 넣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 코스코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그 앱을 여기다가 이제 코스코 앱을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코스코 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쓰고 있는 그 코스코 그 시티 은행 카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 시티 비자 카드를 연동을 이렇게 또 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스코에서는 이 시티 은행 카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뒀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이 시티 은행 코스코 카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비자 카드도 이제는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는 코스코에서 이제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런데 이제 앱에서는 그 코스코 비자 카드만 등록이 이제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비자 카드나 다 등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코스코 뭐 파마시나 뭐 코스코 뭐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도 시티은행 이 비자 카드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그 비자 카드를 이제 등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앱에서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비자만 적혀 있다고 하면은 원하는 카드를 이제 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 코스코 비자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시티은행에서 이렇게 또 발급을 해주는 거, 그거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캐시백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계속해가지고 이제 코스코 시티 이제 비자 카드 계속 이렇게 또 쓰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미국 전역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폭염이 확산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저번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히돔 있지 않습니까? 히돔이 좀 이제 서부 지역에만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북부 지역까지 커버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 전역이 폭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서부도 이제 굉장히 더울 것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0도가 넘는 것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LA 동쪽으로 조금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썸밋 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서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3,000에이커를 태우고 있으면서 주민 대피령이 이렇게 또 내려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진화율은 31%였다 라고 하네요. 지금 서밋 파이어 이 산불이 며칠째 계속 이렇게 또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 산불을 이렇게 또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전역으로 이렇게 또 확대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유타주 솔트레이크도 이제 굉장히 더워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109도까지 올라가는 곳들이 이렇게 또 있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몬테나주 뭐 빌링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111도를 기록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부에서 이렇게 또 생겨나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하고 있으면서 동부지역 뭐 북부지역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폭염을 이제 선사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몇몇 지역들은 뭐 100도가 넘어가는 곳들이 이렇게 또 많을 것이면서 또 이제 밤에는 열대야 형성까지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더워진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온열 질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열사병, 일사병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이제 콜로라도에서도 이제 고온, 이 건조한 그런 이제 온도 때문에 산불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콜로라도에서는 아스펜 에이커 산불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350채 이상의 건물들을 이제 태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불에 이렇게 또 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남부, 동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몇몇 지역들은 또 이제 습한 곳이다 보니까 기습적으로 이제 폭우가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도 이제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미조리주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남부 지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 6인치에서 12인치까지 기습적인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져 가지고 어린이 캠프가 고립이 되는 등 이런 사건도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 가지고 200여 명 정도가 이 헬기로 긴급 구조가 이렇게 또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필라델피아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이렇게 또 불어가지고 시속 70마일 정도 엄청난 강풍이 이렇게 또 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도시가 마비가 되고 뭐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번 주가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폭염에 이렇게 또 휩싸인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해 주시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린지 그레이엄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린지 그레이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던 보수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린지 그레이엄이 이렇게 또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 미국에서 이제 지원이 이렇게 또 끊길까봐 굉장히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제 만났었다. 라고 합니다. 키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여러 가지 회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내가 잘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력하게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깜짝 놀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렇게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부터 우크라이나를 10차례 정도를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린지 그레이엄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미국의 정치인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면서 진짜 막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큰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연결고리를 해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랑 연결고리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린지 그레이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하게 이렇게 또 지내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는 그런 의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마이웨이 행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린지 그레이엄 이 의원이 우크라이나한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또 돌아가시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또 이제 발등에 이렇게 또 불이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지 뉴스를 계속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큰 참사가 태국 방콕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뉴스 채널에서 영상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는데, 무슨 영상이냐면은, 무슨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연기가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막 튀쳐 나왔거든요. 튀쳐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튀쳐 나오면서 불길이 조금 있었던 게 갑자기 막 불길이 막 쏟아지면서 불길을 막 내뿜더라고. 내뿜으면서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태국의 방콕에 있는 어떠한 바에서 대형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최소한 27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0여 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와,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뭐 클럽, 뭐 나이트 클럽 뭐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술집, 뭐 클럽까지는 아니고 술집이었나 봐요. 어떤 바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밴드가 라이브 공연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가 난 바의 이름을 이렇게 또 보면은 Wrong Beer and Not That 브라우라고 하는 바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존자가 이렇게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무대 근처에 있었던 이제 밴드 주변에서 연기가 이렇게 또 나더니만 불과 10초에서 15초 만에 천장이 타고 천장에서 불길이 방 전체로 확산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폭발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대피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쓰러졌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열면은 갑자기 또 뭐 공기가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기가 막 빠져 나가면서 불이 막 엄청나게 뭐 나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화장실로도 이제 많이들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로 대피를 이렇게 또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또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 안에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차다 보니까 막 그냥 아무데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항상 어떠한 건물을 이렇게 또 들어갈 때에는 비상 탈출구가 어딘지 잘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불이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연기가 갑자기 이렇게 또 차 있다 보니까 그 익시트 비상 탈출구를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막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비상구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굉장히 많이 사망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들 중에는 가수를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뮤지션 2명도 이제 사망을 일으키기도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조사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상구 중 하나가 폐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테이블로 막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비상구로 제대로 탈출을 이렇게 또 하지 못해가지고 이 사망자나 이제 부상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뭐 영상을 뭐 릴즈를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또 이제 뉴스 채널들에서 이러한 영상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이제 깜짝 놀랐었거든요. 깜짝 놀랐었는데,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일요일 밤에 태국 이제 방콕의 어떠한 바에서 뮤지션이 이 콘서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도중에 그 근처에서 불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큰 불이 나서 이제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27명이 사망을 하고 60여 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밤에 이렇게 바에 이렇게 또 갈 때에는 비상구가 어디인지 철저하게 잘 인지를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런 뭐 클럽이나 이런 이제 바 같은 곳에서 항상 이런 일들이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이 참사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 미성년자들한테도 SNS 서비스를 이제 차단을 이렇게 또 하려고 제한을 이렇게 또 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들한테는 부모의 허락이 없다고 하면은 이 SNS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금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이제 패널에 이제 보고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또 보니까 SNS를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독성이 너무나 심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SNS 기업들에서 이 데이터 수집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허락이 없다고 하면은 이 미성년자들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SNS 서비스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유럽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년 동안 소셜 미디어가 미성년자들의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신체적인 건강에 어떠한 이 위험성을 이렇게 또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수년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 SNS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한을 둬야 한다라고 국제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이제는 SNS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덴마크, 프랑스 이러한 뭐 유럽의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이제 나라들에서도 SNS 서비스를 이제 미성년자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소셜 미디어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가지고 스터디를 이렇게 또 한 다음부터 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제한을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규제를 이렇게 또 하려고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이렇게 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또 많이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어떤 유해성들이 이렇게 또 있는지 파악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미성년자들한테 어떠한 것들이 유해를 한지 잘 정해가지고 제한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담배도 예전에는 막 피지 않았습니까?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 담배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잘 몰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SNS도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담배같이 중독성도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SNS 뭐 릴즈 같은 거 많이 보고 뭐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보다 보니까 ADHD에 걸린 것 같다라고 영상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보니까 ADHD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사 ADHD가 이 릴스 같은 거 많이 보거나 이제 쇼츠를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하면은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들은 중독성도 너무나 심한 이런 이제 SNS 서비스들을 제한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쇼츠 같은 거, 특히 쇼츠나 이런 릴즈 같은 것들은 진짜 시간도 굉장히 많이 뺏기고, 그리고 이런 뭐 도파민 같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생성을 이렇게 또 해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3% 정도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S&P 500은 0.3% 정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1.1%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하고 이란이 또다시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미국에서는 이란이랑 휴전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호르무즈 협이 다시 개방이 됐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다 이렇게 또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있고 포격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휴전이 뭐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유가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노동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지금 다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3% 정도가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으면서 $70 후반대로 지금 다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요. 아마 조만간 $80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I 랠리가 지금 숨고르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ADR로 상장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에. 그런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좀 이따 이 단독 보드를 이렇게 또 한번 보기로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도 돈반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6%가 빠지고 있다고 하고요. 샌디스크가 10%가 빠지고 있다고 하고, 시게이트 6% 빠지고 있고, 그리고 AMD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 인텔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요 이제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는데 아마도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스페이스 X에서 대형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벌어 들였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존슨앤존슨도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어가지고 S&P 500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될런지 아마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적 발표 뒤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또 이제 움직일지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걸 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일 화요일 아침에는 미국의 지난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있지 않습니까? CPI 지수가 이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유지를 할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CPI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잘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좀 이제 높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계속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야후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7%가 이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번 주 이제 금요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이 SK 하이닉스가 ADR로 이제 상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공모가가 $150 정도였는데 그런데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3%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높은 상태를 유지를 이렇게 또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개장을 한 직후에 바로 급락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제 먼저 이제 미국보다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시아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에서 15%가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도 10%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는데 굉장히 많이 폭락을 먼저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SK 하이닉스 ADR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삼성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3사, 마이크론도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동반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마이크론도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샌디스크도 하락을 하고 웨스턴 디지털도 하락을 하고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싹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인텔, AMD, 브로드컴, ARMS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다 내려갔거든요. 이 SK 하이닉스가 수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식이 이렇게 또 전해지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나빠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삼성도 내려가고 미국의 반도체 시장도 싹 다 내려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AI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싹 다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숨고르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 거품이 이렇게 또 쌓이지 않습니까? 거품이 살짝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이 싹 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나스닥이 좀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달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고령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고령 노동자들을 지금 이 AI가 대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AI가 고령 노동자들의 일들을 대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지금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새로운 이 AI 기술들을 습득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AI를 어떻게 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먼저 일찍 은퇴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몇몇 이제 고령 노동자들한테는 오히려 이 AI가 도움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이제 고령 노동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은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밑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게 AI로 이제 일이 대체가 되면서 자신은 잘리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고 자신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업무를 더 할 수 있게 된다는 생산성이 향상이 이제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더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이 대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고령의 노동자들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이 AI의 노출도가 이제 높은 그런 직업들 그리고 이제 낮은 직업들을 이렇게 또 나눠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이 직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고소득 백인들을 대체를 하는 그런 전문직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 라고 합니다. 웹 디자이너들, 웹 개발자들,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들, 프로그래머들, 데이터 과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일들이 AI로 이제 대체가 지금 쉽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AI 노출도가 이제 적은 그런 직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굴착기들 이용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로자들은 일을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 일을 이렇게 더 잡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도 다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피지컬 AI가 빠르게 개발이 이렇게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들 빠르게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또 있는데 이런 굴착기 같은 것들도 나중에는 카메라만 엄청나게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은 다 AI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I 노출도가 적기는 적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다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광산 근로자들도 아직은 AI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도 다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간호보조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아직은 대체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오면은 다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이 AI 노출도가 적은 이런 일들이 있기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령의 노동자들이 AI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은퇴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소셜 세큐리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소셜 세큐리티가 더 많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셜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2032년도에 모든 재정이 고갈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은퇴를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더 빨리 고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대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더 많은 텍스 같은 것들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AI, 휴머노이드 로봇들, 이런 이 AI들이
이제는 이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억만장자들이 다 그 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AI를 이용을 하는 로봇세 같은 것들을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억만장자들로부터 이제 걷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야지만 사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회가 또 이제 엄청난 혼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또 거의 뭐 독재 국가 같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들만 위에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 AI들로부터 다 빼앗기고 못 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큰일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어카운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1,000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미 정부가 이제 $1,000를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이 어카운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IRA랑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IRA는 저희 같은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퇴를 위한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 어카운트는 어린이용 장기 투자 계좌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주는 $1,000 이 트럼프 계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2025년도부터 2028년도에 태어난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한테 신생아들한테 $1,000씩 이렇게 또 주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 재무부에서 $1,000를 일시금으로 자동으로 이 구좌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준다라고 합니다. 로빈 후드랑 지금 협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델에서 추가적으로 한 $250 정도를 추가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250를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중간소득 $15만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250를 더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중간소득이 $15만 입니다. $15만 이하로 번다고 하면은 중산층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어카운트는 IRA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주식들을 사고 팔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릴 때부터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려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또 주식시장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업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게 $1,000를 이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고 18세 이후에 뺄 수가 있다고 합니다. 18세 이후는 이 트럼프 어카운트가 자동으로 이 IRA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IRA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18세 이후에도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있긴 있는데 페널티가 10%가 부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전에는 뺄 수가 없는 그 구조가 이 IRA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00 주는 것은 어차피 60세 이전까지는 뺄 수가 없는 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를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주식 거래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조기 훈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 조기 교육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어카운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